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열린마당 오늘은 건강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꽃 네. 피고 새우는 정말 따뜻한 봄인데요. 봄이면 다들 좋아하시지만 봄이 되면 또 괴로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알러지, 꽃가루에 좋지 않은 반응들, 괴로운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요즘 사무실에서도 저희들 그 먼지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재채기하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맞습니다. 봄철에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건조한 날씨 때문에 눈 건강에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노화로 인해서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봄철 눈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노화 피해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백내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황반변성이라는 네, 또 질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봄이면은 더 신경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다양한 안과 질환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평소에 눈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그 눈에 좋다라는 그런 음식들, 뭐 브로콜리를 먹는다든가 당근을 많이 먹는다. 이게 진짜로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눈이 좀 피곤하면은 가능하면 초록색. 야외에 나가서 초록색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중계방송하면서 계속 집중을 하니까 눈이 좀 피곤하면은 눈 주위를 좀 많이 마사지하고 눌러주고 뭐 이런 것을 하면은 조금 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네, 예. 오늘 바로 옆에 초록색 네, 이렇게 앉아 지금 계시는데. 계속 보고 네, 있습니다. 많이 보셔요. 눈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 입었습니다. 네, 김선웅 씨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하루 중에 가장 달콤한 시간이 예. 이제 불 다 끄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휴대전화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눈이 안 좋다는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시간을 또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제 눈 건강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네, 예. 오늘 지금 딱 김선욱 씨 말씀하신 이 내용 네.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요 생각하시는 분들 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바로 잠자리에 드는 분 흔치 않으실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네. 그만큼 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안과 전문의 김영덕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딱 모시자마자 일단 안경을 쓰셨으니 임용수 캐스터께서 마음이 좀 놓이시죠? 아우 마음이 그냥 푸근합니다. 예. 안과 선생님께서도 안경을 쓰셨구나 하는 마음에 맞아요. 저희가 그 계절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안과도 당연히 계절성 질환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봄철에는 주로 황사나 꽃가루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봄철 되면 눈이 상당히 막 가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것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또 비염하고도 같이 많이 와서 콧물이 난다거나 재채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게 됩니다. 예.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주로 눈이 가려운 것이 주증상이어서요. 많이 비비시게 되면 눈이 붓고 네. 또 충혈이 되고 또 이물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하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증상을 완화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얼음찜질을 하더라도 계속 가려우시면 안과를 찾으셔서 적당한 안약이나 복용약을 받으셔서 네. 처방 받으셔서 드시면 예. 훨씬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이제 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백내장, 황반변성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백내장은 60세가 되면 한 60%에서 나타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네.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이고요. 황반변성은 백내장보다는 덜 흔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하는 병으로서 네. 백내장은 수술을 하면 대부분 온전한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지만 네. 예. 황반변성은 한 번 떨어진 시력을 다시 치료를 하더라도 네.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예. 잘 알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큰 박수와 함께 우리 김영덕 원장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김명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그 김성환 감독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현재 어떤 수술인지 혹시 안과 질환에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까 그 힌트를 얻었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60세가 되면 60% 이상이 백내장 수술을 한다 이런 말 들을 때 아마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 예. 백내장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예. 사실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모든 그 우리 몸의 수술 중에서 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따라서 그 아마 주위에서 아마 우리 김성환 감독님도 한 수술을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위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드물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백내장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백내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의 구조를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분의 한번 눈을 한번 봐보실래요? 제일 먼저 보이시는 게 어떤 게 보이십니까? 일단은 아마 가운데 예, 동그란 검은 동자가 검은 보이실 겁니다. 눈동자. 제가 보기엔 눈이 충혈이 많이 됐네요. 네, 이 그 검은 동자라고 우리가 주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투명한 각막에 비추어진 홍채의 색깔이 우리가 동양인들은 주로 갈색이나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올 때 각막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막, 아주 투명한 각막을 통해서 깨끗한 빛이 들어오고 이것은 우리 눈에 동공을 거쳐서 수정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수정체는 우리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구조물로 우리가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한 군데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이 초점은 망막의 가장 중심 부위인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황반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초점이 맞추게 됩니다. 황반에는 시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이 돼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고 형태를 감별하고 또 빛의 색깔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서 본 어떤 정보를 시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뇌의 후두부에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감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조물 중에서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긴 것이 바로 백내장일까요? 우리 너무 어렵네요. 감독님 번쩍 손 드셨어요. 예, 네.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니 일단은 물어보셨으니 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수정체가 기지 않을까요? 아마 수정체. 우리 김 감독님이 아마 백내장 수술을 받아보셔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그래요? 예. 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초점이 맞추는 데까지 모든 부위가 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우리가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고 물체를 다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백내장이라는 것은 수정체가 혼탁,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혼탁해져 가지고 깨끗하지를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런 질환이 바로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우리가 보는 시야가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옇게 이렇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정상 안에서는 이 수정체가 깨끗해서 선명한 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백내장이 생겨서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면은 빛이 들어오면서 퍼지게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은 비교적 초기의 백내장으로서
이 수정체의 주변부 쪽이 약간 하얗게 이렇게 변하는 초기의 백내장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안개가 낀 듯하게 약간 뽀얀 증상만 있을 뿐 시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의 그림은 백내장이 상당히 심해져서 수정체 자체가 아주 하얗게 또 안쪽에는 노르스름하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빛 자체가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시력이 전혀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져서 거의 실명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백내장의 증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혹시 그 본인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백내장이라는 것은 수정체가 약간 혼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들어올 때 이런 혼탁된 수정체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마치 그 앞에 안개가 낀 것 같이 우리가 습기가 찬 것 같이 안경에 습기가 찬 것 같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증상과 함께 눈이 예전에는 안 부셨는데 눈이 갑자기 부시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밝은 곳에서 시력이 감퇴하는 우리가 밝은 곳을 가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밝은 곳에 가면 더 시력이 감소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맹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백내장이 이 수정체의 한 가운데에만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주변부 쪽에 백내장이 없는 중심부 외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데 밝은 곳에 가면 이 동자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공이 줄어들게 되면 이 한가운데에 생겨 있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력이 감퇴하는 이런 주맹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그 눈을 한쪽 눈으로만 봤을 때도 이 물체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이런 복시 현상이 백내장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 백내장 자체가 진행이 되면 이 수정체가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노란색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이 우리가 색깔을 볼 때 약간 다 노르스름하게 보이면서 색깔 자체가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힘든 이런 필터를 낀 것 같은 그런 그 색감 감퇴 현상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내장은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수정체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지장이 없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우리 눈도 노화 현상이 생기는데 그중에 수정체도 이 자체가 노화 현상이 생겨서 이 수정체가 깨끗함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고 따라서 혼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백내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요새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서 백내장이 또 자주 발생을 하고요. 또 우리 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포도막염 질환의 경우에도 2차적으로 우리가 백내장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 눈을 다치신 분들, 이렇게 뭐 둔탁한 물체에 이렇게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뭐 뼈조각 물건에 찔리셨다거나 하는 분들은 또 이러한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백내장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후천적으로도 이렇게 백내장이 발생을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백내장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눈에 우리 몸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복용하는 약들 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2차적으로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백내장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는 아까 나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실수록 백내장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60%가 70대가 되면 70%가 10명에서 7명이 이렇게 백내장이 생긴다고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70 정도가 되시면 어느 정도는 백내장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환자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백내장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또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많이 이렇게 과량으로 복용을 하신 분들에서 백내장이 많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섭취하는 그 비타민이 부족하다거나 또 어떤 항정신병 약물을 많이 드신 분들에서 또한 백내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들을 그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햇볕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시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선글라스를 좀 끼고 또 이렇게 체향이 넓은 그런 모자를 쓰시면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해서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또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삼가하시는 것도 백내장의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수정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수정체의 가장 껍데기에 해당하는 낭, 캡슐이 있고요. 그 안에는 피질이 있고 그 안에는 외핵이 있고 그 안에는 내핵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각각의 부위에 따로따로 백내장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증상이 약간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피질에 발생하는 백내장의 경우에는 안개가 끼는 증상이 주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 피질의 안쪽에 생기는 핵에 발생하는 백내장의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면서 색감이 떨어지는 증상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수정체의 가장 겉에 있는 그 낭에 생기는 백내장은 주로 중심부에 생기는 백내장이기 때문에 주로 주맹,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보다도 밝은 곳에서 더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주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초기의 백내장을 미성숙 백내장이라 하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성숙 백내장, 그다음에 과성숙 백내장, 그리고 더 이 수정체 자체의 혼탁이 너무나 심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면 이 모루가니형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루가니형 백내장이 되면 거의 눈을 잘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수술 시에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 중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또 수술 시간이 길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수술 후에도 이 상처가 잘 회복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백내장 진행 정도를 보면 이 왼쪽 편에 그 정상적인 이 수정체를 보여주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미성숙 백내장으로 진행을 하다가 더 진행을 하면 성숙, 더 이렇게 수정체도 색깔이 노래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그리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과성숙 백내장, 모루가니 백내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핵에만 발생하는 핵성 백내장이 있고요. 주로 후낭에 발생하는, 중심부에만 발생하는 후낭하 백내장이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이 병 중에, 백내장과 헷갈려하는 병 중에 이러한 그 병이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서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눈에 이렇게 흰자 위에 충혈이 되면서 네. 검은 동자 쪽을 약간 덮는 이러한 병들이 있는데 혹시 이 병은 어떤 병일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 김 감독님이 계속 문제를 잘 맞추셨는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것이, 아마 예.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병명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백태, 뭐 산뿌리 또는 내혹 이렇게 부르는 병인데요. 정확하게 예, 백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익상편 또는 군날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날개라는 것은 이 더덕이 살이 옆쪽 흰창 살에 이렇게 붙어서 검은 동자를 들어간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 질환은 보통 흰 자위의 충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검은 동자를 많이 이렇게 덮어 들어가서 동자를 가린다거나 또는 난시를 유발을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인데요. 아주 심해지지 않으면 초기에는 시력이 별로 그렇게 감소를 하지 않는 병인데 어르신들이 가끔 병원에 와서 백내장 때문에 좀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면
본인은 3년 전에 저는 다른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익상편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백내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눈이 잘 침침하고 안개 낀 듯하고 또 시력이 떨어져서 이제 안과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 안과 의사는 처음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 검사로 이제 눈에 시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먼저 시력 검사를 먼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의 어느 부위에 백내장이 발생을 했는지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기계를 통하여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눈에 다른 이상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안압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또 이 안저 검사를 통해서 눈의 안쪽 신경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 각막의 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좋지가 않으면 수술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면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각막 내피 세포를 애가 잘 건강한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내장을 만약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산옥 선생님 혹시 어떻게? 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당연히 이 네. 백내장은 시력과 연관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시력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그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되면 2차적으로 녹내장이 올 수가 있고 눈 속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적인 녹내장이나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늦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도 시력 예후가 비교적 좋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수술 외에는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우리가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치료는 우리가 수술 말고 보조적인 방법으로만 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약물 치료는 백내장의 어떤 진행 속도를 약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완전히 진행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백내장이 이미 생긴 눈에 호전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아직 하기 전의 단계인 초기 백내장의 경우나 또 수술을 환자가 정말 원치 않은 경우 또 이 전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수술을 하기가 힘든 경우에만 이런 분들만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은 다 모두 수술을 해서 시력을 다시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불편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다면 조금 수술을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그 환자분의 나이와 어떤 직업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시력이 뭐 0.8이나 0.9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시력이 약간만 떨어져도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시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직업상 정밀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또 수술을 좀 빨리 가급적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좀 나이가 있으시고 집에서만 이렇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백내장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력이 조금 더 떨어져서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실 때 그때 수술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야구장에 가보면은 빠른 볼을 보지 않습니까? 예, 볼이 빠르고 빠르게 각도가 휘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함으로써 어떤 선명성을 그것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 스피드에 따라서요? 눈의 속도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근데 그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우리가 백내장이 없으면 네. 이런 대비감,
어떤 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비감이 좀 좋고 네. 또 우리가 양눈으로 봐서 어떤 그 거리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만약 백내장이 한쪽이 생긴다고 하면 이러한 양안시가 되지 않아서 한쪽 눈으로만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거리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 백내장으로 인해서 대비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이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캐치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예, 물어보냐면요. 유독이 헛스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예. 저도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렇게 못 하시는 선수들은 안과를 꼭 한번 가서 네, 검사를 그래야 될 것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원장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네네. 상대적으로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일수록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건가요?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이 백내장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햇볕에 많이 이렇게 야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백내장이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구 선수들은 필히 한꺼번에 가서 좀 검사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진짜 괜찮을 것 받고, 같다는 예, 자외선 그런 많이 것 같아요. 받고 예. 헛스윙을 하면 안 되니까 감각도 키워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게 나의 몸 상태가 아니라 시력 때문에 헛스윙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네. 체크가 못 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타석에서 갑자기 난조를 겪는 선수들이 있으면 정말로 안과에 가서 오. 질환 검사를 받더라고요. 요즘은. 예. 네,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백내장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술적인 방법인데요.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백내장 초창기에는 이 수정체 낙내 적출술에서 이 수정체를 모두를 이렇게 다 제거를 해버리고 눈 안에 이제 렌즈를 넣는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그 아직도 두꺼운 안경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있는데요. 돋보기를 쓰시는 분들인데요. 요새 최근에는 이제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이제 20, 30년 전에는 이제 수정체 낭해 적출술이라고 해서 이제 절개창을 많이 열고 이 수정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 절개창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술 후에도 회복이 늦고 시력 회복이 더딘 또 시력이 회복이 많이 안 되는 그러한 수술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그 가장 보편하게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방법을 하는데요. 이 절개창을 조금만 열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눈 안에 핵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이 좁은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이렇게 눈 안에 삽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절개창이 작고 해서 수술 후에도 이 상처가 회복이 빨리 되고 또 시력 또한 회복이 잘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백내장은 이제 보통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기 때문에요. 양쪽 눈에가 주로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한쪽만 먼저 생기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양쪽에 같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양쪽에 생긴 눈을 우리가 같이 보통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염증 같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양쪽을 같은 날 수술을 했는데 혹시 또 같이 염증이 두 눈에 다 발생을 해서 눈에 시력 영향을 준다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한쪽 눈을 수술을 하고 그 눈이 잘 보이고 염증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뭐 하루나 또 며칠 지나서 그 반대쪽 눈을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같은 날 하진 않고 한눈 한눈 하게 되고요.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가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잘 의사가 파악을 해보고 또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수술 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환자와 면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포함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요새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많은데 이 수술 전에 반드시 혈당도 좀 떨어뜨리고 또 혈압도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심장이나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잘 조절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약을 드시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약 중에는 항응고제, 피가 묽어져서 우리가 수술할 때 피가 나면 응고가 돼서 지혈이 돼야 되는데 이런 항응고제를 드신 분들은 수술 중에 난 피가 잘 지혈이 되지 않아서 수술 후에 계속 출혈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들은 우리가 내과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꼭 필요치 않다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수술 전에 먼저 약을 끊고 수술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백내장 수술은 그 일반적인 다른 수술과 다르게 이 눈만 마취를 해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마취 안약 성분이들은 안약을 이용을 해서 눈에 몇 방울 떨치고 나서 수술을 하면 보통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수술을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고통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이 이렇게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게 눈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눈을 한 군데 고정을 잘 못하고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은 우리가 눈 주사제를 통해서 눈 옆이나 이 뒤쪽에 마취를 주사로 해가지고 눈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런 국소 마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또 이게 수술만큼 중요한 듯이 수술 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늘 수술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안대를 해서 봉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안과에 오시면 이 안대를 떼어드리고 이제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데 이 안대를 떼더라도 우리가 플라스틱 안대는 꼭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밤에 주무실 때는 우리가 잠결에 눈을 본인 모르게 이렇게 비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플라스틱 안대를 꼭 낮에는 안 하시더라도 밤에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세수할 때 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돗물은 이 세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수술 부위로 통해 들어가서 눈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세수할 때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절대 이런 이유로 눈을 비비지 말고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술은 한 달 정도는 금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달이나 못 먹습니까? 우리가 염증이 생길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네, 좀 끊으시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뭐 등산이나 우리가 힘을 많이 주는 헬스 같은 운동은 이제 삼가해 주시는 것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좋으시겠고요. 또 염증 같은 것이 생기지 않고 또 상처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제때 잘 넣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는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굴절 이상을 좀 교정을 해주면 더 시력이 잘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경우에는 가까운 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 볼 때 돋보기 안경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은 한 번 수술을 하면 다시 수술을 하지 않나요? 안 혹시 해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수술하기 아니에요. 전에. 다시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하지만 이제 이게 백내장을 똑같이 이렇게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백내장이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수술을 하면 영구적인데 다만 그 백내장 수술한 후에 남아있는 후낭에 다시 섬유 조직이 좀 길어나면서 혼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과정에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 부위만 이렇게 레이저로 청소를 조금 해주면 다시 시력을 완전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재발하지는 않고 다만 시간이 지나면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는 2차적인 그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레이저로 간단하게 치료를 하면 쉽게 다시 시력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내장에 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는데 백내장 미워요. 저는 무서워요. 그래도요. 네. 백내장이라는 단어 옆에 백내장 수술 누가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니까 일단 많이 좀 무서웠고 겁이 났었는데 오늘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많이 겁낼 정도는 아니네요. 이제 사실 백내장이라는 건 눈을 수술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려운 그렇죠. 수술이고요. 맞아요. 네. 예,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수술입니다. 근데 최근에 안과의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네. 또 수술을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수술이고 네. 또 결과도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전문의와 잘 상의 후에 수술을 하시면 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원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어디 가서 이제 백내장이란 말이야 이거 쫙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백내장 사실 뭐 이렇게 수도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직접 또 수술도 해왔고. 이제 그런데 그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좀 되고요. 두려움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네. 덜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쪽에 지금 백내장 수술을 25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력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문제인데 원장님 저기 딱 보면 이게 이쪽에 지금 백내장인지 그냥 알 수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 네. 아까 익상편이라는 그 질환과 같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익상편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충혈이 보여서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안 봐도 진단을 할 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네네. 이 백내장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하얗게 되면 예. 우리가 동공을 통해서 수정체가 하얗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겉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까요? 우리 김 감독님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백내장이 있더라도 아주 예. 초기에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그래요? 반대편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도 백내장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겉으로 봐서 알 수는 없지만 꼭 안과에 가서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한번 검사를 알겠습니다.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감독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래도 백내장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일찍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공연하시는 분들은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기도 하고 실내에서도 굉장히 조명이 세니까 그것도 걱정인데 네. 이런 데에서는 건강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밝은 조명이지만 그 자외선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실내의 조명은 아주 이렇게 밝거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햇빛 안에 있는 자외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햇볕을 보는 경우에 선글라스나 이렇게 체향이 좀 커서 네네. 햇볕을 막아주는 그런 모자를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한복 입고 선글라스 껴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백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과 관련된 궁금증을 저희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Q&A 시간으로 질문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첫 번째 질문은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맞아요. 백내장과 녹내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장님? 되게 이름이 비슷하죠. 네. 아무튼 두 개 다 무서워요. 느낌이 무서워. 일단 무서워요. 네. 이름이 세 자 중에 두 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헷갈려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정체가 혼탁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고 또 수술을 하면 시력을 많이 찾는 아주 좋은 병이죠. 좋은 병은 아니겠지만 시력을 다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쁘지 않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내장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눈에서 본 정보를 뇌로 연결하는 구조물인 이 시신경의 어떤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에 특징적인 어떤 시야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그 녹내장이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이면서도 이렇게 녹내장적인 어떤 시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녹내장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동양에서는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백내장은 수술을 하면 시력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녹내장은 한 번 오게 되면 또 한 번 시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면 다시 신경 재생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절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빨리 조기 검사를 해가지고 조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이 좋은 시력을 노후에까지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볼까요? 녹내장도 수술 치료가 가능한가요? 녹내장은 그 백내장은 수술적인 치료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녹내장은 우리가 안약을 점안해서 보통 안압을 잘 조절을 하면
진행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는 않고요. 다만 안약을 넣어서 점안을 해도 이 녹내장 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다거나 또는 녹내장이라는 병이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 외에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 잘 되지 않은 경우에 주로 국한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녹내장 약을 오래 사용할 경우 백내장 발병 확률이 높아지나요? 녹내장 안약을 많이 점안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백내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녹내장 약은 그 기전별로 몇 가지 약들 종류가 있는데요. 이 녹내장 약들은 장기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눈의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이 그 눈꺼풀이 약간 다크서클 같이 검해진다거나 아니면 눈썹이 길어진다는 합병증, 또 이 약을 계속 넣으면 충혈이 되고 또 이물감 또는 알러지성 반응이 생겨가지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해서 눈이 가렵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녹내장 그 약을 차시는 그 안과에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을 좀 다른 약 제재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을 한번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백내장 관련해서 질문이 한 850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노안과 백내장을 구별할 수 있는 백내장만의 뚜렷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노안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노안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멀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데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노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그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가 수정체인데요. 이 젊어서도 이 백내장은 안 생겨 있지만 나이가 40이 지나면 이 수정체가 가까운 데 볼 때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 두껍게 해주는 옆에 있는 근육들이 40세가 넘으면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볼 때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이 수정체를 두껍게 해줘야 가까운 데가 잘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힘이 떨어져서 수정체가 가까운 데를 봐도 잘 두꺼워지지가 않으면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태를 노안이라고 하는데 노안은 원거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보입니다. 다만 가까운 데가 이 수정체가 잘 두꺼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돋보기 안경을 껴주면 아주 가까운 데가 잘 보이게 되죠. 이와 반대로 백내장은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 데도 잘 안 보이고 가까운 데도 잘 안 보이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노안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자, 백내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보다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요즘에 그래도 이런 질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백내장이라는 이야기는 그 아마도 주위에서도 아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병인데요. 이 황반 변성이라는 이 용어는 아마 조금은 백내장보다는 더 생소한 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제 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료실에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는 환자군이 이 바로 황반 변성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비교를 했을 때도요, 이 백내장과 녹내장도 이렇게 점점 해가 갈수록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 황반 변성은 2014년 이후로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가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나이가 80이 되면 5명 중에 한 분이 황반 변성을 앓게 되니까요.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m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하는 질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황반이 어느 부위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황반은 누르황의 그 원을 뜻하는 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스름한 이렇게 원으로 원 모양의 이 어느 부위를 측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들어온 빛이 한 군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부위가 바로 이 황반 부위가 됩니다. 약간 노란색을 띠는 것은 우리가 그 색소가 그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색소가 이 황반부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약간 색깔을 노르스름한 색깔을 띠게 되어져서 불리워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황반은 우리가 들어온 빛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곳으로서 이 시세포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이 황반 부위가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좋은 시력을 얻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그 황반 부위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황반 부위의 어떤 변성, 나이가 먹어서 세포들의 역할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성이 생기는 병을 우리가 바로 황반 변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65세 인구의 노령층에서 가장 실명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고요. 증상은 이렇게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보여야 될 부위가 가운데가 빈 공간으로 보인다거나 검게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보여버리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이 물체가 사람이 아주 흔들려서 보이는, 물체가 반드시 안 보이고 상이 왜곡되어져서 보이는 것이 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 인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가 젊어서는 잘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황반 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가장 큰 어떤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우리가 담배를 한 갑 이상 하루에 피시는 분들은 이러한 황반 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더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령의 그 눈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황반 변성의 위험을 한 45%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산화제와 루테인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황반 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쪽 눈에 이미 황반 변성이 오신 분들은 한 42% 정도에서 반대편에 5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 눈 때문에도 안과 치료를 하겠지만 반대편을 위해서라도 안과를 주기적으로 다니셔서 이쪽에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모님 세대에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황반 변성을 앓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황반 변성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본인은 좀 더 젊은 나이에 안과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위험 인자가 있겠고요. 우리가 황반 변성을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건성 황반 변성은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건성, 이게 마르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세포들이 점점 마르고 위축되어져서 약해지는 그런 상태의 황반 변성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기보다는 서서히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의 황반 변성을 건성 타입이라고 하고, 습성은 이와 반대로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서 이러한 혈관에서 물이 새나와서 이 신경 자체가 붓는다거나 또는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터져서 출혈이 피가 많이 나서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러한 습성 타입의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이런 황반 변성의 그 증상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선이 굽어져 보이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실의 타일이나 중앙선 등이 굽어져 보인다거나, 우리가 책이나 신문 등을 볼 때 글자에 공백이 생기고요. 또 사물을 볼 때 가운데가 검게 보이거나 빈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또 색이나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대비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은 한쪽 눈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생활을 해보면 잘 처음에는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한쪽 눈씩 가려보고 내 눈이 정상인지 아니면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황반 변성을 스스로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좀 드린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패널들께서 저희 그 방청객분들도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죠. 쓰고 계신 안경이나 뭐 렌즈를 그대로 끼신 상태에서요. 이 암슬러 격자를 한 30cm 정도 이렇게 본인이 볼 수 있는 거리에 놔두시고 한쪽 눈을 가리십시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저희가 뭐 하나 싶으실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자가 진단표가 쉽게 얘기하면 바둑판 모양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딱 예. 바둑판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중앙에 이제 점이 그려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한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까만 검은 점만 주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네. 상태에서 이 선들이 곱게 보이는지, 선들이 다 반듯반듯하게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4개의 그 양쪽 모서리가 잘 보이시는지 한번 또 보셔보십시오. 잘 보이세요? 네, 선들이 물결 모양으로 굽이쳐 보이는지, 예, 또 작은 네모칸이 모든 크기로 같은 크기로 보여야 되는데 그 칸 중에 뭐 하나가 더 적다거나 크게 보이는 부위가 있는지, 또 비어 있거나 뒤틀려져 있거나 또는 어느 부위가 일정하게 희미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황반변성의 초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안과를 얼른 찾아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직 쓸만하구마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건성 타입과 숙성 황반변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병의 진행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약간은 다릅니다. 건성 타입의 황반변성은 우리가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비타민제를 복용해서 약의 이 질병을 조금 진행하는 것을 진행 속도를 늦추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좋겠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이런 황반변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병을 잘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담배, 또 햇볕이 안 좋기 때문에 금연하시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이런 건성 황반변성의 주요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습성 황반변성은 갑작스럽게 시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성 황반변성보다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리체 강내 항체 주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혈관을 만들어내는 물질에 항체 작용을 하는 이러한 약을 눈 속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무서워. 전신적으로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우리가 먹으면 이 눈에 도달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효과에 있는 약을 눈 속에 직접 아주 가느다란 주사를 통해서 손쉽게 이 눈 안에 약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약물이 병변, 황반변성이 있는 부위에 바로 흡수가 돼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네. 주사 놓는 걸 직접 보게 되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뭐 눈에 이렇게 주사를 놓으신다고 하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아프지 않으시나요? 막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사실은 아주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더 훨씬 쉽고 덜 아픕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눈에다가 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좀 앞서지만 아니 눈에 이 손가락만 살짝 스쳐도 얼마나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치료라는 건 원장님 생각이시죠? 갑자기 막 화가 날라 그러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다가 어느 정도 맞추는 하고 하지.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가 괜찮은 거. 저는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이거 너무 무서운 장면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마취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네. 약간 한번 따끔한 정도 뭐 이렇게 느끼시고 그 따끔이 간단히 제일 무서워. 그 말에 여러 번 속았습니다, 제가 원장님들한테. 정말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황반변성의 치료가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황반변성의 경우에 굉장히 시력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최근에 좋은 이런 항체 주사들이 많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서 사실 이 황반변성이 실명하는 질환에서 최근에는 호전도 될 수 있는 병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황반변성이 걸렸을 때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평소에 금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2배 정도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푸른 야채, 과일 이런 항산화제의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평소에 많이 섭취를 하시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음식들 이런 것 좀 피하셔서 이렇게 황반 변성이 발생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고 건강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규칙적인 운동과 또 우리가 고혈압 있는 환자들 혈압도 이게 황반 변성을 아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평소에 잘 조절하는 것이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황반 변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름도 네. 어렵고 역시 황반 변성도 미워요. 두 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 저는 이 백내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황반 변성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원장님 오늘 계속해서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백내장보다는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백내장은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하는 병이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면 거의 다른 안과 질환이 없는 경우에 온전하게 시력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은 한 번 발생을 해서 신경에 손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심하면 우리가 실명을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기 전에 황반 변성의 어느 초기 단계에 얼른 안과에 진단을 받아서 처음부터 치료를 잘 하셔야 이렇게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눈이라는 게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잘 안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안과를 정기검진 다닌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기검진만이 답이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가 그 몸적으로 종합 검진을 가끔 받으시는데요. 눈도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종합 검진 안에 눈 검사도 조금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가 그 눈의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알기는 조금 부족하니까 맞아요. 이 눈만 안과에서 정기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눈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눈에 병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맞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시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안과를 나이가 40이 넘어가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찾으셔서 혹시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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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원장님께 또 이렇게 네, 우리 백내장, 모시겠습니다. 또 네. 황반 변성에 대해서 또 증상, 치료 방법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겁도 나고요. 네. 또 치료 방법 들으니까 또 희망도 생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서두에 알러지나 뭐 미세먼지 꽃가루 때문에 사무실에서 눈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많이 비비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네. 단순하게 그런 알러지 때문인지 안과 질환인지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할 때는 찜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뭐 냉찜질이나 온찜질 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잘 때 혹은 휴식할 때 그런 찜질 하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찜질은 사실 뭐 이렇게 눈 건강에 뭐 눈을 보호하기 위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은요. 온찜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눈 주위의 근육을 좀 긴장을 풀어주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눈 피로도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온찜질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눈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뭐 렌즈 끼는 분, 안경 끼는 분 많고 눈이 좀 뻑뻑하면 인공 눈물들을 좀 많이 맞아요.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좀 써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인공 눈물은 환자분들이 가끔 뭐 이렇게 내가 많이 넣으면 내성이 생겨서 인공 눈물 효과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인공 눈물약은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 본인이 눈물량이 부족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을 해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네. 예. 인공 눈물은 그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이라고 하면
하시면 네. 충분히 많이 넣으셔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네. 자주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방송하면서 특히나 저는 이제 눈이 좀 크다 보니까 뻑뻑함을 자주 느끼거든요. 조명도 많이 쐬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가방에 뭐 사무실에 침대 곳곳에 인공 눈물을 두고 수시로 쓰고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라는 위안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감독님 질문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눈이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이게 상당히 느낌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가끔 저희 눈물이 제가 이렇게 나요. TV랑 네. 보면은 네. 지금 여기 아까도 그 인공 눈물이 있는데 네. 눈물이 날 때도 인공 눈물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듣는 질문입니다. 많이 하신 질문이에요. 예. 네. 이렇게 눈이 건조해서 눈물 약을 좀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저는 평소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눈물을 넣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나오는 눈물의 성분과 우리가 눈이 불편해서 눈을 자주 써서 눈을 한 군데 오래 보는 일을 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 성분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눈물 양이 많이 부족하면 한 군데 오래 보는 작업을 했을 때 눈이 건조해져서 이 눈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눈물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눈물 약을 넣어서 건조증을 완화를 해주면 특히 뭐 이렇게 한 군데 보는 일을 하실 때 간간히 눈물 약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이 보실 때 눈물이 덜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산웅님께서는 이제 야외에서 공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한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써야 하나 그런 고민들도 함께 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네, 함께 하셨는데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제가 평상시에 노력을 많이 안 했구나. 노안이라고만 핑계 대지 말고 좀 노력을 해서 휴대폰 좀 내려놓고 잠잘 때는 좀 편안하게 잠만 자고 이런 노력을 소소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황반변성을 비롯해서 또 백내장과 관련된 다양한 눈 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그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도 원장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 지킬 수 있는 예방법들도 함께 좀 잘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영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열린마당 오늘은 건강 특강으로 함께했는데요. 네. 일상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환경들이 바뀌면서 그 안과 관련 질환들도 세대를 많이 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건강 관리 또 정기 검진 예.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눈이 훨씬 크신 우리 정은 아나운서 눈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다닙니다. 네. 예. 흔히 우리가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눈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